이렇게 해서 2007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하기는 2008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죠. 근데 공사업자를 한족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추천을 받았는데 조선족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르죠. 예. 근데 그 한족도 상당히 성심껏 열심히 일을 잘해줬습니다. 첫 번째 공사 때는. 동북 지역의 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1년이나 걸리게 됐는데 그 길림성의 공식적인 그 취난 기간, 그러니까 난방을 주는 기간이 10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6개월이죠. 전부 그 시내는 다 집중 난방입니다. 열 공급 회사가 있고 거기서 공급을 해줘야지 이제 난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농촌 집들은 자기가 떼서 난방을 하지만 도시집들은 공동 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난방이 시작되는 기간이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서 이제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면서 정말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집 하나 지면은 뭐 머리가 쉰다 그러지만 정말 거기 중국에서 다시는 공사 안 한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뭐 공사장에서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 특히 중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저하고 습관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서로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뭐 중국 사람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만만디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만만디는 천천히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예, 중국 사람들 천천히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느긋하다 그러고 대륙기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네. 천천히 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일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더 열심히 일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사, 돈을 내고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5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리고 한 사람만 일하고 4사람은 쉽니다. 이 사람 일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느립니다. 내가 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부역 나가서 땀 흘리면은 산대에 빌어먹는다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만디, 엄청나게 만만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질이 아니고요. 그건 그 사회가 만들어낸 기질입니다. 중국에 하면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모는데 이건 총알도 그런 총알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는 그냥 길을 쓰고 머리 디밉니다. 손님이 하나 택시 잡으면은 서너 대가 그냥 머리 디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절대 만만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에 물론 그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도 있고 중간 책임자도 있겠지만 시킨 일만 딱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못을 박아라 그러면 못을 박는 거로 자기 일 끝나는 것이죠. 근데 못을 박으면서 옆에 걸 책장을 치워야 되고 또 흙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관계 안 합니다. 그럼 책장 치워놓고 못 박고 자기 끝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책장을 옮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시킨 일만 딱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고치면은 다른 거 망가진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망가진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이제 좀 넓어서 배수로를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배수로를 이렇게 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배수로 조그맣게 좀 낮게 파고 쭉 배수로 흘러가게 해서 마당보다 약간 낮게 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배수로 뚜껑을 덮겠죠. 이런 식의
공사를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그쪽으로 마당이 점점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마당이 평지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게 만들겠다고 한 게 마당이 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지 않고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서로 경험하고 생활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상에는 보면 있죠. 벽에 이런 그 전기라든가 TV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선이 들어오는데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들어오는 선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아마 건물 외벽에 한 군데서 딱 거기다 선만 연결하면 일로 전화선을 바로 꼽으면 전화가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선을 다 하게 돼 있죠. 근데 저희도 설계도상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놓으려고 보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가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잘 해놓고도 구멍 뚫고 창문으로 전화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그냥 필요하면 가져갑니다. 물론 뭐 사장이 없을 때 뭐 그렇긴 하지만 퇴근할 때 보면은 뭐 오토바이에다 뭘 잔뜩 싣고 가요. 하여튼 뭐 자기네들은 버린 걸 주워간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장에서는 웬만한 건 나중에 제일 마지막까지는 놔두잖아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다 가져갑니다. 증축 공사를 할 때는 그 건물에 달아놨던 풍경 그것도 떼어갔습니다. 떼어갔는데 떼어간 사람은 없죠. 본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장독대에 나갔던 문짝도 가져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오야 펑라 해가지고 와 미치겠다. 다시는 내 중국에서 공사 안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한 번 했죠. 증축공사 때문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 공사를 끝내고 양로원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 8월 5일인데 이때 시장님이 직접 오지는 못하고 거기에 주임 되신 분이 오시고 가도에서도 오시고 서치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는 바람에 국제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그 준공식이. 이게 중국에서는 또 국제적인 행사라는 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정부에 있는 뭐 어느 국장님을 만난다. 그러면 국장님이 저녁을 사요. 제가 그 자리에 끼게 되면은 그분이 쓸 수 있는 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외국인 접대라는 명목으로 다 금액이 달라지고 국내 사람끼리 만날 때는 또 다 달라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식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가 돼서 엄청난 그 특혜를 제가 누렸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한 3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두만강 그 상류죠. 두만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북한 쭉 보면서 관광도 시켜드렸고 상류에 있는 어느 농장에 거기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기도 하고 개울 같은 강인데 그 건너머로 점심시간에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직접 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는 북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좀 누렸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허락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것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준공식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처음에 9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증축까지 포함하면 또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좀 합쳐서. 근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재속 프랑스가 물론이고 그다음에 작은 형제에서 뭉칫돈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교황청 원조기구에서 교회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원조기구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는 모금 활동은 못하고 대부분 선교기금을 해서 좀 주셨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구리 인창동 성당인데 거기서 특전미사부터 주일미사 전체를 다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형제의 신부님이 미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하여튼 강론 시간을 저한테 다 주셔가지고
이틀 동안 모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공사비를 다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뭐 거짓말 같지만 정말 모자람도 없었고 넘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교 사업은 웅덩이를 파는 일이다.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빗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웅덩이만 열심히 파놓으면은 다 후원자들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양로원을 이제 시작하면서 전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양로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큰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인원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20명이었고 나중에 30명까지 늘어났지만 하나의 공동체. 제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전 교회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들 생각하는 공동체는 저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일단 뭐 양로원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받아야 된다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왜 이걸 정해야 되냐? 뭐 당연히 어르신이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뭐랄까요, 요양병원 같은 재활병원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다치신 분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재활하기 위해서 하여튼 가야 할 곳들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 안 받았죠. 나이가 일단 우선이다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게 받고 많이 드리기. 그래서 생활비가 대체로 한 60% 정도만 받았는데 매일 돼지고기를 대접했습니다. 매일 돼지고기 대접하고 그분들 돼지고기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달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두부입니다. 두부. 두부를 처음에는 한 모씩 한 분한테 다 드렸어요. 한 모씩. 그랬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나중엔 밥 먹으러 줄였습니다. 많아서. 어쨌든 돼지고기도 매일 드린다는 게 뭐 맨날 저 삼겹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찬에라도 돼지고기가 꼭 들어가게, 국에라도 꼭 돼지고기 들어가게 뭐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 있는 현상인데 잡부금을 근절했습니다. 잡부금 절대 안 받겠다. 거기는 그 양로원인데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거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가을까지만 있다가 가을 되면은 자기 아들 집으로 가든가 친척 집으로 가요. 갔다가 봄에 다시 들어와요. 난방비 안 내려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난방비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난방비를 또 따로 받기도 하고 또 식사 배달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밥을 또 갖다 주면 거기에 따른 또 돈을 또 받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받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그거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생활비만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싸우면 퇴원이다. 그러니까 2인 1실인데 두 분이 살다 보니까 꼭 싸웁니다. 뭐 다른 생활을 하던 분들이 한 방에서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싸우면 무조건 퇴시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좀 큰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양로원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양로원 또 다른 점은 그 30명 되는 인원들을 생일을 전부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일 당일날 아침에 케이크를 꼭 하나씩 사드리고 그래서 다 할머니들 앞에서 자를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밥을 뜨고 계란도 2개씩 드리고 미역국 꼭 끓여드리고 뭐 이런 생일 잔치를 꼭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뭐 이렇게 모여서 생일 잔치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또 와서 모시고 나가서 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아침에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해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들보다는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더 위주가 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몇 분씩 들어오셨었는데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 놓아야 할 분 할아버지들입니다. 연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삽이 혁명 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양로원에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혁명 열사들이었습니다. 혁명 열사라는 쇠로 된 배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게, 빨간 게. 그걸 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혁명 열사가 된 것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공산당의 군대로서 국共내전 당시에 활약했던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남은 분들이 6.25 전쟁 때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6.25 전쟁 때 공을 세웠다면은 이분들은 그걸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 그러죠.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고 항미원조를 하는데 항미원조에 나갔다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혁명열사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저희 그 외할아버지도 6.25 전쟁 때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쩌면은 같이 이렇게 적대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양로원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죠. 이분들 이야기, 그 항미원조 나갔던 혁명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 연변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양로원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양로원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한 것들, 그리고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로원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감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걸 느낍니다. 저 자체가 어르신들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모든 좋은 것은 당에서 주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정부나 당에서 주는 것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짜로 주는데 그거 많이 안 가져가면 바보죠. 그분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은 전부 그런 식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양로원을 작은 공동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면은 거기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뭐 그러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분들은 그냥 밥 먹고 자는 곳으로 생각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전부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 그분들을 모시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살게 해드릴까, 어떻게 잘 해드릴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만 맨날 했습니다.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다만 이제 원장하고 트러블은 가끔 있었죠. 원장은 돈 생각해서, 그리고 거기 사람들 먹는 습관을 생각해서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다 하는 걸 저는 더 해줘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트러블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집안도 그렇고 방 안에도 그다음에 마당도 하여튼 이것저것 뭐 되는 대로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많은 것들을 꾸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내에도 집 같은 생각이 들으라고 곳곳에다 고음 인형이니 큰 인형들을 놔드리고 장난감도 놔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안마 침대라든가 재봉틀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90살 먹은 할머니가 재봉틀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행 보조기구 같은 건 일체 다 1층, 2층 따로따로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 복도에다 쫙 카페트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카페트 깔아드리는 날 할머니들이 전부 나와서 카페트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대체로 바닥에 잘 안 앉죠. 우리는 신발 벗고 다니니까 앉아도 되는데 바닥에 잘 안 앉는데 카페트 위에 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집 갈 때도 못 밟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페트에 앉아서 노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깥에 마당에도 뭐 20명, 30명이 살기에는 넉넉했습니다. 밭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연못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분수, 평상도 해드리고, 그네도 해놓고,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저는 뭐 닭 키워도 닭을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할머니들 보시라고. 그리고 비둘기도 키우기도 했고, 그런 걸 보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할머니 한 분이 반장이 됩니다. 책임자가 돼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가서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는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을 하게 해드린 거,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린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끼 반장도 있었고 비둘기 반장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그 마당 뒤편에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가마솥 있죠. 그걸 걸고는 가끔가다 거기다 삶아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을 떼고 모이잖아요.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꼭 옛날 얘기들 나옵니다.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일부러 시장 나가서 고구마 사오기도 하고 뭐 옥수수도 자주 쪄먹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에게 하여튼 그런 옛날 기억들도 하게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식사. 그분들 밥 먹으러 왔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뷔페식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을 만큼 퍼가게 뷔페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들 퍼가십니다. 이만큼씩 퍼가는데 다 남기세요. 그래서 그냥 엄포를 놨죠. 남기면 벌금이다. 돈이 무서워요. 그래서 벌금이라 그랬더니 덜 가지고 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걸 아셔가지고 먹을 만큼만 퍼가시고 필요하면 또 퍼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양로원들은 수저를 공동으로 쓰죠. 공동으로 써서 공동으로 닦아서 놓고 개인들이 갖다 쓰는데, 그리고 또 어떤 양로원들은 수저를 개인이 관리합니다. 자기가 쓰는 수저를 개인이 관리하는데, 제가 보니까 위생이 엉망이에요. 그냥 혀로다 그냥 설거지 해가지고 그냥 꽂아놓고 다음 식사 때 또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 저희들이 직접 닦아서, 사람마다 다 숟갈 젓갈이 다 다르죠. 근데 그거를 다 닦아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서 똑바로 놔드렸어요. 그건 원장님 몫인데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그 30명 되는 사람들의 숟갈 젓갈을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처음엔 그것도 원장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냥 놓으면 되지 그걸 딱 줄 맞춰 놓으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지,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할머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숟갈 젓갈 똑바로 놔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장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어쨌든 저의 마음은 어르신들을 좀 상전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마음을 직원들한테 자꾸 씹어주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이 할머니들한테 성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뭐 다른 양로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이상하게 대하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간식을 늘 먹고 싶을 때, 꿉꿉할 때 드시라고 한 군데에다 간식을 꼭 놓겠다. 사탕과 뭐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간식을 놨습니다. 근데 이만큼 꺼내놔도 하루가 가기 전에 다 없어져요. 그럼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 원장님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나 원장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걸 많이 가지고 가질 않는데, 없을 때 이만큼씩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십니다. 먹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이 공산주의 때 습관인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게 좋죠. 예. 그걸 가져가서 장롱 속에 감춰놓고 서랍 속에 감춰놓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가족들 편에 보냅니다, 또. 가족들 간식으로, 애들 오면 간식으로 보내고. 그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저는 정말, 굽고말 때 먹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빼돌리는 정도라면 이렇게 간식을 공급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식사 때마다 간식을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또 그것도 또 문제였어요. 직원들 얘기는 개수도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3개면 3개, 4개면 4개. 사탕을 나눠줘도 4개, 5개 똑같이 나눠주라는 것이지. 하나라도 더 가고 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그분들, 뭐랄까요. 그건 습관이 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너그럽지는 못합니다.